안녕하세요. 빠물한 목도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 매물량 봤습니까? 소름이 쫙 돋을 정도인데, 아니 이렇게 매물이 엄청난 속도로 불어난 적이 있었나? 무슨 한여름에 계곡물 불어나는 속도로 뭐 물밀듯이 쏟아져 나오는데 숫자만 봐도 아찔하죠. 이건 한마디로 더 이상 살 사람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수요가 본격적으로 말라버린 건데, 아무리 공급이 뭐 수요를 유인한다 해도 절대로 수요가 붙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은 그냥 폭망이야. 시장을 이길 장사가 없다라는 말은 결국 소비자가 지갑에서 돈을 닫는다라는 건데, 이것만큼 뭐 공급하는 쪽에 긴장을 타게 만드는 일이 없거든. 최근에 신세계 이마트 실적이 곤두박질 치고 있죠. 그래도 오프라인에서는 뭐 상당히 이례적인 성장을 했던 것 같은데, 창사 이래 첫 적자가 나기 시작을 한 거고, 이게 웃긴 게 매출은 21조로 사상 최대라는 거지. 근데 마진이 뭐 제대로 톱니바퀴가 안 맞으니까 매출이 뭐 20조가 훌쩍 넘어가도 적자라는 빨간물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래서 신세계 경영진도 뭐 정영진 회장 체제로 속도감 있는 경영 원탑 대체를 한 것 같은데, 일단 뭐 실적 개선은 시간이 걸릴 듯 보입니다. 왜냐? 지금 뭐 쿠팡이 장난이 아니거든. 모든 아파트 단지 문 앞에는 뭐 쿠팡 배송 물품이 산더미처럼 쌓이는 거 봤죠. 전 국민이 쿠팡을 통해서 모든 짜잘한 생필품을 죄다 온라인 통해서 다 사들인다는 건데, 그러니 뭐 이렇게 번개같이 수요를 빨아들이는 온라인 매장을 어떻게 당할 수가 있겠어. 오프라인 매장이 21조의 매출을 올려도 쿠팡에서 잠식당하는 건 뭐 순식간이죠. 그러니 이마트가 비상이 걸린 거예요. 아무리 오프라인에서 발바닥에서 땀이 나도록 물건을 팔아대도 스마트폰 통해서 컨택 찍어서 사려는 수요를 감당을 못할 겁니다. 쿠팡 매출은 22조 원 수준, 이마트를 훌쩍 뛰어넘었죠. 그냥 뭐 이커머스를 완전히 꽉 잡은 건데, 이게 그냥 뭐 생필품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마지막 퍼즐은 럭셔리라나 뭐라나. 뭐 그러니까 극한의 고점까지 찍겠다는 건데, 명품까지도 유통을 해버리면 그냥 뭐 백화점 싸그리 죽어나가겠네. 그러니 오프라인 매장 쪽으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는 현상. 꼭 뭐 오프라인 매장 가서 물건 사려 할 때 핸드폰 뭐 꺼내 들어서 가격 온라인과 확인을 해보잖아. 당연히 뭐 가격이 싼 쪽으로 팔이 굽는 건데, 안 봐도 비디오 그냥 온라인 쪽으로 지갑을 열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수요가 무서운 겁니다. 이마트가 유통업계 새로운 점령군처럼 호령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오프라인 쪽으로 지갑을 여는 수요보단 온라인 쪽으로 더욱 유연하게 움직이는 동선을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쿠팡은 아마 부동산 시장도 바뀌게 할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 쪽 호가 버티기에 염증을 느낀 수요는 더 이상 그쪽으로 지갑을 열 생각이 없다는 것. 온라인 수요와 같은 전통적인 내 집 갖기 수요보단 그냥 걸쳐서 간다는 중간지대, 주거 개념으로 탈바꿈. 부동산 매매 시장은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엄청난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그 중간 지점에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부동산이 하향 보합세로 가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지만, 이거 얼마 가지 못해요. 간신히 버티고 있는 와중에 있거든. 다음 달에 중순 이후부터는 뭐 거의 급격한 하락세로 돌변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가 엊그제 파월이 기준금리 인하할 거라고 뭐 다시 샴페인 터뜨리고 난리 났는데, 7일 미 상원 청문회 출석해서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위한 확신을 가지는 시점에서 멀지 않았다라는 이런 말 가지고 무조건 뭐 지금 금융시장은 파월 말꼬리 잡기, 이거 중요하거든.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파월의 키워드를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증시가 달라지니까. 미국 S&P 500 최고가를 경신했고, 그 눈치 없이 보이는 우리나라 코스피도 1%가 올라서 2600선까지 치고 올라왔는데, 파월이 정말 잔머리에 대가는 게 눈에 보이죠. 이번 미국 대선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그냥 자기 자리가 위태로울 정도. 트럼프가 항상 파월을 겨냥해서 가만두지 않을 거다. 만약 이대로 기준금리 놔두면 시장 파괴자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정도로 그냥 현장에서 퇴출시켜버릴 거라는 트럼프의 유명한 말, 뭐 you fire, 해고야 라는 말을 느닷없이 던질 것 같으니까, 살짝 미국 증시에 유리할 수 있는 말들을 지금 엄청나게 흘리고 있거든. 당연히 현 집권 정부인 민주당 바이든에게 뭐 유리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 아무튼 파월의 키워드는 금융권 키워드라기보단 상당히 펄리티컬하다. 너무 정치적인 냄새가 많이 풍기기 때문에 이건 필터링을 해서 들어야 할 사안입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어떻게 되냐고? 절대 안 올라. 다시 대선 모드 끝나게 되면 제자리로 리셋하게 될 거고, 미국 경제가 뭐 워낙에 좋아서 기업을 경영하는 CEO들도 2022년 이후로 미국 경제가 가장 좋을 거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고, 이렇게 되면 다시 기준금리 인하는 6월에
인하를 한다는 전망도 나오는데 택도 없는 소리. 그냥 바로바로 이전의 금리 동결 혹은 인상 분위기로 몰고 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미국 금융시장 판도는 다분히 파이낸셜적인 모드보다는 폴리티컬, 그러니까 재정 준칙의 원리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지극히 대선 구도의 원리대로 돌아간다는 판사리. 이걸 자칫 금리 인하의 봄으로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한국 부동산은 4월에 본격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까지 뭐 간신히 하락으로 가는 열차와 브레이크를 살짝 잡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인력으로 블로킹 치는 데는 한계가 많거든. 지금 당장 미분양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건 이렇게 매물이 폭증을 하는 것과 결을 같이 하는 궤적. 국토부의 1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미분양의 무덤 대구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점차 확산이 된다는 데 문제가 있죠. 바로 부산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는 건데 미분양 규모가 전달보다 33% 이상 증가 추세에 있다는 얘기. 그만큼 신축에 대한 수요가 말라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방에서 그것도 굵직한 광역시급들에서 미분양 문제가 본격적으로 터져 나오면서 신축 시장에 렉이 딱 걸리는 거지. 선순환되지 못하는 물량이 그대로 적체가 된다는 건데 이건 그대로 구축 시장으로 연결되는 브릿지. 그냥 매물 자체가 서울 물량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속해서 폭포수처럼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건 일단 신축에 대한 수요의 손절이 일어나게 되면 보통 그렇잖아. 사람들 심리가. 새 것에 대한 욕구가 크지 뭔가 뭐 신생에 대한 환상이라고 할까? 아파트도 똑같은 분위기인데 일단 신축 쪽의 수요가 급 말라버리기 시작을 하면 구축도 말할 것도 없이 그냥 수요가 급속도로 거북이 머리 껍질 속으로 들어가는 건데 뭐 사줄 사람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구축 집값은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는 건데 완전히 그때부터 꼬꾸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지금 구축 호가들은 정부에서 나오는 쫌쫌한 정책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마땅한 부동산 부양을 위한 카드가 없어. 그래서 신생아 대출, 청년 드림 통장, 일십 대책에서 지방 아파트 사주면 세제 혜택 줄게, 이런 등등의 간보기식 정책들로 꾸려나가는 건데 4월 이후에는 이런 대책들도 약발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거지. 지금 서울 일주일간의 거래를 봐도 강남구, 강동구, 성동구, 동작구, 성북구 이제 뭐 전방위적으로 하락세가 확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도곡 렉스리 10억 떨어지는 하락 포인트 찍었고 강동구, 안암 역시도 마찬가지고 고덕 그라시움도 3억이나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신길동에서 우성 1차가 뭐 12억에서 9억으로 떨어지는 거래가 나왔는데 여기 뭐 호가가 엄청나게 완강하게 버티고 있었는데 말이죠. 그냥 그렇게 버틴 게 허무할 정도로 급매가 치고 나와서 동네가 한바탕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무언의 가격 연대라고나 할 수 있을까? 아니 신길동에서 9억이면 지금 너무 오버한 거 아닌가? 떨어져도 9억이야. 여기는 그냥 5억대로 가도 그리 이상하지 않은 곳인데 신길 뉴타운 영향을 많이 받아서 가격이 무지막지하게 올랐죠. 12억이 말이 되나? 그리고 호가도 이제 뭐 설설 눈치를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매물 평균 가격이 10억대로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보통 12억대로 눌러놓고 있었는데 휘청거리면서 9억 거래가 나오고 나니 뭐 걸음아 살려라. 그냥 호가 껍질을 벗기 시작을 하는데 겉으로는 뭐 금박질을 해놨는데 막상 까보고 나니까 이건 뭐 은동 수준으로 내려앉을 가능성 아주 많아 보입니다. 앞으로 신길동 쪽은 9억 이하로 갈 가능성 아주 많고 서울 집값은 다음 달이 그냥 박 터지는 시기가 될 겁니다. 정신없이 집값이 떨어지는데 이걸 받아줄 사람들이 당최 없을 거예요. 왜? 사람들 대부분이 알고 있거든. 이건 뭐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렇게 1번 법을 능가하는 수준의 하락세가 지금 하락부합의 아슬아슬한 분위기를 거침없이 돌파하게 될 것으로 전망. 가장 중요한 요소는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바로 수요의 핍절, 근절 완전히 말라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사가 비상에 걸린 거고 어제 국토부 장관이 건설사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할 정도로 지금 상황이 비상시국이라 원가 상승분에 대한 부담이 고스란히 뭐 공사비로 전가가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서 앞으로 분양가는 더욱 치고 올라갈 건데 이게 웃긴 게 이게 다 팩트거든. 원가 상승한다는 거. 근데 건설사들은 죽는 소리 하면서 미소가 떠나지 않을 건 바로 가격 올릴 수 있는 명분이 너무 뚜렷한 거야. 그렇게 원하는 대로 가격을 올려도 누구 하나 제재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가뜩이나 분양이 지지부진 현장에서 현금화하기 어려운 사업구조. 이거 그런데 대기업 건설사들은 비빌 언덕이라도 있어서 피할 길이 있는데 중소형 건설사들은 뭐 죽어나가거든요. 금융권이 부과하는 뭐 각종 이자, 수수료 감당하기 정말 힘들 겁니다. 그러니 PF 부실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대형 건설사들만 살아남고 중소형 건설사들은 그대로 다 죽어버릴 수 있는 어찌 보면 업계의 자동 커트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라서 정말 뭐 이제 몇몇 공룡 같은 건설업체만 살아나고 나머지는 다 죽을 수 있는 그런 판도로 재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대형 건설사들 PF 위기로 뭐 대두되고 있지만 여기는 뭐 솔직히 계열사들 거느리고 있어서 충분히 현금 굴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냥 PF는 중소건설사만 떠안고 죽는 수순인데 앞으로 분양가는 더욱 치솟게 될 거고
아마 강남권 분양만 살아나고 나머지는 그냥 싹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피자를 자를 때 어떻게 파이를 나누느냐가 중요한데 이건 뭐 완전히 그냥 두세 조각으로 분리될 수 있는 상황도 올 수 있어서 피자 조각 잘못 자르면 싸움 나잖아. 멱살 잡고 싸울 수가 있어요. 어디 코에 700만 명에 해당하는 지금 베이비 부모들의 은퇴 시점과 딱 맞물려 있는데 그들이 소유한 자산 중 80%가 부동산, 부의 이전이 과연 가능할까? 집값이 엄청난 변동성의 경계선상에 와 있는데 더 이상 그 이후 세대는 집이 그리 간절히 필요하지 않는 인구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칫 자산 시장의 붕괴가 올 수도 있는 시점인데 건설사도 나가 자빠지는 상황인데 개인은 그렇게 맹신하던 자산 가치의 본자, 부동산은 서서히 4월의 아비규환 속으로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매물이 폭포수입니다. 나야 가라 저리 가라. 수요는 이제 부동산 사이클상에서 만날 수 있는 수요가 아니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집에 대한 이해가 개념이 달라서 이젠 공급이 넘쳐나도 수요는 붙지 않는 시대. 그래서 집값은 더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뭐 위기라고 부르기는 좀 그렇고 정상으로 가는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4월에 그 현장을 만나볼 가능성 아주 높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